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정말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 가지 정도는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은 뭐 대통령이 안 돼야 되는 이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둬도 되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냐? 이거부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그 얘기 나왔지 않았습니까? Most dangerous man in Korea. MDMK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예시는 뭐 제가 뭐 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누가 보든지 간에 제일 위험한 사람인 것이고 공개적으로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디 저기 위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걷다가 이제 좀 가둬놓고 뭐 가둬놓는 거 싫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다 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재명이에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이따가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이게 이 사람이 성격 파탄자라는 겁니다. 소시오패스적인 경향도 있어 보이고 거기에다가 성격까지도 이게 뭔가 정상인답지가 않은 것인데 이 그 형수와의 그 논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게 뭐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뭐 나름대로 뭐 한 좀 꽤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이제 그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이 됐거나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에는 어느 정도의 그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분통이 막 터진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막 열받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욕설 정도는 나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그 C로 시작하고 발로 끝나는 뭐 그런 식의 욕설까지 나갈 수도 있겠고 개로 시작하고 뭐 끼로 끝나는 뭐 그런 식의 욕설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암만 화가 난다라 그래 가지고 가족한테 뭐 거기를 뭐 어떻게 뭐 찢어버리겠다. 저는 이런 말은 그냥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아무리 막 상상력을 굴려본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말을 내뱉기 전까지는 그런 표현 자체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 뭐 가사 같은 데 나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드라마 어디 어떤 뭐 영화 뭐 이런 데 뭐 그런 대사라도 한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평생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없죠? 형보수지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재명 입에서 듣는 거 말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드라마 작가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표현인 것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 그런 언행을 하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분노가 나가지고 이성이 살짝 놓아졌을 때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 그것도 저는 형 보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또 이재명 가가지고 생쇼를 하다가 이제 그 주민분께서 나는 집이 다 타고 창고도 지금 다 타가지고 지금 다 지금 잃었는데 정치인이라고 와가지고 여기서 뭔 쇼짓거리나 하고 앉아있냐? 옆에다가 국회의원들 세워놓고 기자들 세워놓고 이거 뭐 하는 것이냐?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지. 열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열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되고 누가 막 바로 성질을 냅니까? 근데 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이번에 이제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주민분께서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뭔 얘기를 했다라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까? C로 시작해가지고 발로 끝났다 그런 식의 논란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영상까지도 다 보여드렸고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해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C로 시작해서 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습 이거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국민들을 지금 뭐 개돼지로 알고 바보라는 것이지 이거 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입 모양 자체가 쓰냐 시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데 저는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평상시에 그런 어떤 인격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2심 재판이
지 뜻대로 무죄로 뒤집히다 보니까 살판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벌써 지금 무슨 뭐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 속에서 야 뭐 이까짓 거 뭐 주민 뭐 필요 없어 나한테 반대해 그럼 무슨 뭐 그냥 저 자식이 되는 것이고 저 인간이 되는 것이지 나한테 무슨 의미가 내가 어차피 대통령인데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들이 이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진짜 기똥차다가 아니라 뭐랍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또 가가지고 쇼했죠, 그렇죠? 다시는 잊지 않겠다 이딴 소리 했는데 맨날 잊어왔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문재인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지금까지 매번이나 서해 수호의 날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아예 그냥 개무시해왔던 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딱 그런데 지난번에 문재인이도 제가 기억하기에 서해 수호의 날 몇 번을 갔다가 빠졌다가 총선을 앞두고 직전에 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가 뭔가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가지고 또 안보 챙기는 척 이렇게 생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제가 진짜 역겨움을 느낍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북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 장병들이 사망한 사건들을 갖다가 기리는 거 아닙니까? 뭐 딴 사건으로 우리가 기리는 겁니까? 이런 억울한 지금 죽음이 어디 있겠냐고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그런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만약 그 참석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해외 이제 그 참전 나갔다가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수십 명이 막 사망한 그 사건들을 갖다 기리는데 민주당이 됐거나 무슨 뭐 공화당이 됐거나 안 갔겠습니까? 미쳤다고?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이 거기 안 갔겠습니까? 만약에 안 갔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 CNN조차도 아마 비판하고 난리를 칠걸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는 것들은 이게 무슨 뭐 북한 사람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을 갔다가 안 가고 선거를 앞둔 날에만 이렇게 쪼르륵 가가지고 하니까 이게 분통이 안 터지겠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장에서도 어떤 시민분께서 이재명한테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에 대해 가지고 JTBC가 보도하는 것도 코미디고요. 민주당이 반응하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어떤 식으로 썸네일이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 왔어. 어디서 감히 이러고 고성에 묻힌 목소리는 사실 뭐 이렇게 해놨죠. 저는 그래서 이 썸네일을 보고 뭐 저렇게 고성을 지르신 분에 대한 뭐 다른 맥락이 있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시민분의 항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감히 여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같이 어제 봤어요. 참전했던 불난데 가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대표라는 5년 사람, 전에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출발을 나갈 보호처와 수가 같이 있습니까? 싸움을 했 당연히 저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네가 여기 어디라고 오냐?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니들이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는 것이냐? 저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 C로 시작하고 발로 끝나는 그 지금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 그러면은 JTBC가 아까 얘기했던 저런 고성, 저런 시민의 어떤 지금 항의를 고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거 미친 작자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시민의 어떤 항의에 그 묻힌 목소리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옆에 서 계셨다 아까 그 남자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분이 제일 연편해전에 어떤 그 유가족 측, 참전용사 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적인 걸 제가 많이 해봤지만 나라에서는 전혀 저희 말을 듣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 보훈처와 같이 얘기는 왜 이제까지 깨병 부리고 무슨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죠. JTBC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야 지금 이제 시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한테 저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네가 여기 어디라고 오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저런 어떤 참전용사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편집을 해놓고 썸네일을 지금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들어보자고요. 도대체가 지금 이제 그 참전용사 측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참전용사 측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최초의 진료 기록이 없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기 전역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상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줄 수가 없다.
라는 게 주요 원인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1연평해전의 그 참전 용사에 대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됐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사실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서해수호 참전 장병 가운데 95%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그렇게 해가지고 3개의 사건, 요 사건에서 참전 장병이 총 149명인데 그 가운데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고 119명 가운데 113명이 등록이 됐으니까 95%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 1999년도에 있었던 제1연평해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팩트가 다음과 같아요. 32명의 참전 장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분이 이제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측이라고 하는 게 32명 전체를 대표하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13명은 일단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요.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이제 몇 명이 있냐? 9명 가까이가 일단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등록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도대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유를 보니까 현재 군 복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9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등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제 지금 13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JTBC가 얘기했던 내용,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국가유공자를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아무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나름대로의 규칙과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비해당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 정부가 서해수호의 날을 등한시했다, 여기에 참전용사를 등한시했다, 이딴 식으로 지금 JTBC가 보도하고 있으면 이게 쓰레기 방송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아무리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고 하려 거기 내가 녹아서 미쳐 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이제 코빼기나 보였다, 그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한 거를 가지고 서해수호의 날 그거를 뭐 무시했다라는 데 참전용사를 갖다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이게 언론입니까? 정말로 가짠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언론이 정상화가 돼가지고 저는 쓰레기 방송사는 문을 닫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진짜 언론에서 양심을 한참 저버렸다. 정말 반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과 찌재명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